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착한 며느리로 살아온 순아 씨. 나이가 들고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건 수시로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던 건데요. 특히 안면 홍조가 심해져 수시로 찬물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폐경기 여성 중 25%는 5년간 안면 홍조가 지속되는데 홍조 현상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졌다는 순화 씨.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봄날. 누구보다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세 사람이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산부인과 전문의 양기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조동일입니다. 세 분 다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열이 확 올라오면서 얼굴이 좀 붉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약간의 두드러기식으로 항상 그 자리에 낳거든요. 저는 2년 전에 스쿼트를 진짜 딱 하루 했는데요. 엉치뼈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2년째 제가 심할 땐 쩔뚝거리고 다니고요. 이게 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너무 고민돼서 저는 갑자기 더웠다 또 갑자기 추웠다 이것이 반복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증상이 한 10년 동안 지속돼 왔었어요. 네, 세 분이 겪고 계신 증상이 다양한데요. 그 원인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난다. 해당되시나요? 아,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이는 느낌이 있다. 이것도 해당이 되시네요. 현재 건강 이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자가진단 테스트. 10가지 문항 중에서 각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다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시네요. 이 10가지 중에 3가지 이상만 해당이 돼도 관리가 필요하신 상태거든요. 어떤 관리냐면 바로 네, 갱년기 관리입니다. 지금 하신 게 갱년기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지금 세 분은 갱년기에 대해서 빨리 관리가 시급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 관절이 아픈 것도 해당이 되는구나.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세.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혈관이나 장기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5세 이후부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데 갱년기 여성 건강 이상의 원인이 바로 이것. 또 갱년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이 증가하기도 하고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기도 하는데 코티솔이 증가하게 되면 짜증,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복부 비만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육과 피부 등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60대가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호르몬들의 감소로 여성의 몸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죠. 여기 모이신 세 분들도 다양한 질환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일상을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질환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이번엔 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피부 발진이 고민이었던 순화 씨의 집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경추가 안 좋더라고요. 목을 가누지를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그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10에서 최고 10이면 8까지 제가 안 좋았었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 힘든 상황. 갈수록 더해지는 통증으로 인해 괴로운 나날을 보낸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약에 의지하며 버텨온 세월. 언제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된 걸까요? 아이들 키우고 양쪽 부모님들이 편찮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난소 한쪽을 이제 조금 혹이 커서 그때 제가 그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약간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이제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신호가 이 목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착한 며느리로 살아온 순아 씨. 나이가 들고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건 수시로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던 건데요. 특히 안면 홍조가 심해져 수시로 찬물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폐경기 여성 중 25%는 5년간 안면 홍조가 지속되는데 홍조 현상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졌다는 순화 씨. 그래서 외출마저 꺼리게 됐다는데요. 갱년기성 안면 홍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갱년기의 안면 홍조는 보통 75세 여성분들이 대부분 앓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자율신경계의 실조 또는 혈관의 이완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그런 빨개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안면 홍조가 자주 발생할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단순한 피부 문제만이 아닌 거죠. 한편 명옥 씨도 순아 씨처럼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타나는 신체 열감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데요. 아우, 여보 더워 죽겠다. 아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또? 아우, 열이 막 또 오르는가 봐. 아우, 아이고 그래요? 이거 아유. 큰일 났네.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 아이고 큰일 났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아내의 말에 덩달아 분주해진 남편은 즉각 선풍기를 대령합니다. 아직 여름이 오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 거실로 나온 선풍기. 계절하고 상관없어요.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한겨울에도 막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이 나요. 심할 때는 막 얼굴도 벌겋게 막 달아오르고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아내의 갱년기에 남편도 매일 긴장 상태. 조금 잠잠하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우, 여보 또 추워 죽겠다. 아까는 막 열이 나더니 추워. 아우, 문 닫아줘요. 귀찮을 법도 한데 살뜰히 아내를 챙기는데요. 자 이거 좀 더 봐보지. 예, 아우 추워라. 아우 추워라. 아우 추워. 옷이 둘인가 셋인가 그때 폐경 되면서 조금씩 해서 이게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열감에 불면의 밤을 보낸 지도 오래입니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갱년기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며 명옥 씨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갱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자궁에 있는 아랫배 쪽이 특히 차가워지면서 위쪽으로 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면 홍조라든가 불면증의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핫팩을 배 쪽에다 대준다든가 따뜻한 성질이 있는 계피차라든가 생강차라든가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갱년기성 불면증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영 씨의 일상은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로 관절 통증이 심해 매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아프세요? 네네. 이렇게 하셔도 통증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엉치가 있어요. 엉치가 있으시고 이게 확실히 아프시고 엉치뼈에서 시작된 통증은 무릎과 발목으로 내려가 하반신 전체로 퍼진 상황. 지영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엑스레이 보니까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시네요.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관절 간격이 조금 줄어 있어요. 그만큼 연골이 좀 닳았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갱년기 증상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네, 그럼 선생님 혹시 이게 제가 스커트를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갱년기도 오고 제가 폐경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퇴행성 그게 온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 못 하고 스쿼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없으시죠. 거예요. 네.
늘 활기차고 씩씩해서 뭐든 도전하길 좋아했던 지영 씨는 이제 계단 한 칸을 내려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갱년기의 관절염까지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위태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 갱년기와 골질환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완경이 되고 난 후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척추 골의 한 50% 정도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골 밀도가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골 밀도가 낮아지면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50대 이상이 되면 이 골다공증 환자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골다공증 위험군인 여성들을 조사를 해보면 비타민 D의 결핍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갱년기성 골밀도의 감소로 우리가 단순하게 비타민이나 칼슘만 먹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운동이라든가 적합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골 관련 5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는 세 사람.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갱년기 진행 상태를 알아보는 쿠퍼만 지수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11가지 증상 중 각자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다 더하면 나의 갱년기 지수가 됩니다. 점수에 따라 경미한 갱년기, 중등도 갱년기, 심한 갱년기로 구분되는데요.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15점 이상으로 심한 갱년기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신체 열감은 세 사람의 공통된 증상이었죠.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열감의 분포 정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볼과 이마에 열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종 호르몬의 수치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순아 씨는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높았고 뼈를 생성하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았고요. 김지영 씨 역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뼈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갱년기를 앓은 정명옥 씨는 뼈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호르몬의 감소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혈관 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은 심혈관 질환, 골 질환, 뇌 질환뿐 아니라 치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성장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뼈 호르몬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갱년기 증상. 이를 뼈저리게 실감한 분이 있습니다. 폐경 후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평생 약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김재옥 씨. 손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손에 이렇게 변형도 왔어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많이 심해졌어요. 자꾸 이제 그래서 걱정이에요. 많이 변형됐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요즘에는 손 내놓기가 좀 부끄러워요.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관절염, 양손뼈에 변형이 찾아왔습니다. 46, 7 정도 그때 왔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좋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한 4, 5년쯤 먹었나? 계속 안 좋은 거예요. 한약도 많이 먹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그게 영 안 나아요. 갱년기에 여러 가지 질환이 연달아 생겼다는 재옥 씨. 늘어난 질병만큼 챙겨야 하는 약도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절에 먹는 약이고요. 이것도 이제 관절 보호제.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관절 보호제고, 이거는 이제 비타민 D고. 또 제가 밤에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했다가 걸음을 많이 걷거나 그런 날은 이제 밤에 쥐가 안 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밤에 먹기도 하고요. 가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가래약.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이제 수면제 처방받은 거. 이건 수면제예요.
폐경이 오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했던 재옥 씨. 그녀의 발목을 잡은 갱년기의 고통. 혈관 질환에 신체 열감까지 폐경 후 생긴 갱년기 장애는 아직도 재옥 씨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갱년기는 나이와 진행 속도에 따라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초기엔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중기엔 비뇨기과적 증상이, 그리고 후기엔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이 발현됩니다. 이 증상들은 40대부터 70대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닥터하우스 솔루션.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제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지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 다 같이 일단은 신발을 벗어주시죠. 왼발, 오른발 상관? 예, 상관없습니다. 잘 닦고 오실 것 자, 일단은 발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한방에서 골륜혈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골륜혈은 우리가 바깥 복숭아뼈하고 그 아킬레스건하고 중간 자리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척추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아니면 무릎이 아플 때 이쪽 자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만약 내가 손을 눌렀는데 손이 아프다 그러면 볼펜으로 심은 나오지 않게 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압력의 그 세기는 앗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강도로 눌러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간혈이라고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하고 사이에 이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쫓기듯이 불안할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러한 혈자리입니다. 보통 한 번 하면 몇 회 정도? 보통은 한 1분씩 해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1분을 꾹 눌렀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한 1분을 꾹 눌러줬다가. 근데 손으로 누르게 되면 아무래도 손가락 자체가 또 아플 수가 있어서 사실은 볼펜으로 눌러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압법.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이번엔 임섬이 필라테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운동 솔루션. 안녕하세요. 운동 솔루션 저랑 함께 진행을 해보실 건데요. 갱년기에 가장 취약한 게 바로 관절이에요. 세 분 다 관절이 조금 안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 쉬운 동작을 준비했으니까 다 함께 같이 해보실 거고요. 양발을 일단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실게요. 그리고 손은 골반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반절 구부려 볼게요. 자,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딱 펴신 상태로, 그리고 입으로 내쉴 때 천천히 무릎을 펴주세요. 쭉 일어나 보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튕기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발목과 골반 귀저근을 같이 사용해준 동작이었는데 발목을 조금 더 써볼게요. 뒤꿈치를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볼 거예요. 그렇죠. 이때 발목이 밖으로 벌어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엄지발가락 조금 힘을 주셔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 잘하시는데요. 네, 요거 두 개를 섞어서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척추 쪽이랑 어깨까지 같이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자, 다리는 그대로 두시고 양손에 살짝 깍지를 껴주세요. 자, 이번에는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는데 마시는 호흡에 무릎 아까 구부렸던 것처럼 구부리면서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내요. 이때 시선은 배꼽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펴시면서 양손을 그대로 만세하시고 명손을 잡으신 상태로 명치만 천장 쪽으로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앞에 바라보고 내쉴 때 팔을 뒤로 크게 원을 그려요. 그렇죠. 끝까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앞쪽에 가슴 근육까지 스트레칭이 같이 되실 수 있고, 팔을 들어줄 때 허리를 확 꺾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꺾지 말고 위에 흉추만 약간 들어 올려서 신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골반 넓이에서 양손 가볍게 깍지 껴보시고요. 자,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접어주고 손바닥 앞으로, 시선 배꼽, 입으로 뱉으실 때 무릎을 천천히 피면서 만세. 그렇죠. 가슴을 살짝 천장으로 내밀어보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앞에를 바라봐요.
그리고 팔을 뒤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천천히 마지막까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50견이 올라가면 50견이 오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셔야 어깨가 계속 관절이 움직여줘야 관절도 계속 내가 움직이는 애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엄청 쉬운 동작이어서. 간단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잘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쵸. 매일매일 자주자주 조금씩. 네. 너무 오랜 시간 하실 필요 없고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최은주 요리 연구가와 함께하는 음식 솔루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요즘 갱년기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시다고 들었어요. 평소에 식습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조금 건강식을 찾아서 먹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꾸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호두 한 봉지를 사놓으면 그거를 뭐 몇 주 만에 다 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텀이 나면 아예 또 안 먹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좋죠? 맞아요. 식습관은 왜 습관이라고 하냐면 먹는 습관이 꾸준하게 들어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견과류를 가지고 견과류 멸치볶음 만들어 볼 거예요. 멸치와 견과류의 만남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호두를 준비했는데요. 이 호두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을 도와줘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잘 되겠죠. 그러면 기억력 감퇴에도 도움을 줘요. 먼저 멸치는 마른 팬에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멸치도 생선이다 보니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팬에 볶아주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비린내도 같이 제거가 돼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거든요. 뭐 호두나 아몬드, 땅콩도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멸치볶음에 넣었을 때 그 쓴맛이 사라져요. 필수 지방산은 남아있지만 또 볶음에서 생긴 지방들은 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좀 좋을 수가 있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진 마늘을 좀 먼저 볶아줄 다진 거예요. 마늘. 네. 마늘을 볶은 팬에다가 멸치 넣고 볶아주시고요. 볶고 나면 이제 간하실 때는 항상 간장간은 팬에다 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해서 끓고 나면 이렇게 섞어주세요. 요리에다가 이렇게 뿌려버리는 우리가 단맛도 단짠단짠 하잖아요. 그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넣으셔야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굳지가 않아요. 올리고당 달라붙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섞기만 하시는 거예요. 물엿이 한번 끓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금방 굳어요. 이렇게 해서 식혀서 냉장고에 두시면 절대 안 붙어요.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멸치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두유 새우 리조또예요. 리조또 네. 맛있겠다. 고소한 두유로 만드는 리조또. 두유는 콩이 에스트로겐이 많은 건 아시죠? 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 에스트로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은 혈액순환에 또 도움을 주는 새우. 리조또에는 편마늘을 썰어서 볶는 게 훨씬 향이 좋거든요. 버섯,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군 중에 하나죠. 네, 새우 넣을게요. 볶으시면서 소금, 후추, 간도 같이 해줄게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두유나 우유 넣기 전에 너무 센 불이면 응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익었으면 이제 꺼줄 거예요. 조금 팬이 식으면 두유를 넣어줄게요. 밥을 넣어줄게요. 찬밥을 사용하는 이유는 찬밥일수록 전분이 이렇게 달라붙는 걸 방지해줘요. 그래서 볶음밥이나 이런 리조또 할 때에는 찬밥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찬밥 나오면 저는 그냥 끓여서 승용 뭐 이런 거 하시는구나. 누룽지 같이 콩을 찬밥 끓여서 앞으로는 두유에 끓여보세요. 두유. 그걸 라면 끓일 때 국물 넣고 끓이라고요? 그렇죠. 야, 그런 거 엄청 고소한 거 보다. 이거 참이 나올 때 저거 여기에 치즈 한 장을 올린 후 조금만 더 끓여주면 되는데요. 자, 이제 드셔보실까요? 다들 애타게 기다렸던 시식의 시간. 잘 먹겠습니다.
우리도 또 정말 맛있어요. 내일 당장 남편한테 해줘야 되겠네. 가장 열의를 보였던 순아 씨도 맛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무기력하다 보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있으면 몇 시간이도 그냥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식사를 거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물 말아 먹거나 대충 김치 올려서 먹고 그러면 또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재료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과 영양을 모두 사로잡은 오늘의 힐링 푸드로 갱년기 건강 다시 찾아보세요. 갱년기는 누구나 다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라도 갱년기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갱년기. 이 시기에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심각한 갱년기 증상을 극복한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우혜숙 씨를 만났는데요. 요즘 그녀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바로 운동. 지금 계속 운동만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안 하면 하루 종일 몸도 아프고 이런 데도 뭉치고 그래가지고 이건 습관적으로 저는 계속 매일 해요. 원래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근육통 같은 게 생기는데 이제 저는 매일 해서 그런지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안 하면 아프더라고요. 혜숙 씨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스피닝. 실내에서 음악에 맞춰 자전거 페달을 빠르게 돌리는 운동입니다. 1시간에 1000칼로리가 소모될 만큼 고강도 운동인데 벌써 3년째 매일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운동에 매진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살이 너무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스피닝을 타니까 체중 감소도 많이 되고요. 폐활량에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타고 있어요. 스피닝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걸 타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1시간도 괜찮아요. 신나게 스피닝을 즐긴 후에는 요가로 마무리. 힘들 법도 한데 매일 2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늘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온 혜숙 씨. 그러나 폐경후의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일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는데요. 갱년기엔 왜 살이 더 찌는 걸까요? 에스트로겐은 지방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이 살이 덜 찌게끔 보호를 해주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지방 분해와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살이 더 잘 찌게 됩니다. 여기에 성장 호르몬도 함께 감소를 하면서 근육량 또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전과 같은 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갱년기가 오면서 온몸이 쑤시고 저리기 시작했다는 혜숙 씨. 부지런했던 예전과 달리 늘 무기력함과 피로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거기에 시도 때도 없이 신체 열감이 생기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다는데요. 자다가 열도 나고 땀도 나고 이불을 못 덮고 자겠더라고요. 이제 정신적으로는 자꾸 우울감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시절. 혜숙 씨는 괴로웠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늘어난 체중부터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철저한 저염 식단으로만 식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늘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비타민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갱년기 건강 관리를 위해 혜숙 씨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카레입니다. 카레도
살도 좀 자극적인 음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나트륨을 최대한 줄이고요. 야채를 많이 넣어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먹어요. 그러면 짜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면역력과 치매 예방에 좋은 카레는 특히 폐경기 증후군으로 생기는 유방암이나 위암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맵나? 지독한 갱년기를 보내고 난 후 터득한 해숙 씨만의 비법이라는데요. 해숙 씨의 건강을 되찾아준 MS10은 무엇일까요? 갱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피부 노화와 체중 증가. 과거 누구보다 젊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온 해숙 씨도 폐경 후 생긴 신체 변화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심지어 외출도 꺼린 채 집에만 있기도 했다는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뭐 나이살도 느껴지죠. 피부도 아무래도 처지고 건조하고 이제 거울을 보는 게 싫어질 만큼 살도 많이 찌고, 예, 그리고 또 게을러지고 더 피곤하고 피곤감도 많이 오고요. 신체 변화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예전에는 좋았는데 외출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또한 성장 호르몬의 감소 때문인데요. 이럴 때 MS10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주간 MS10을 복용한 결과 성장 호르몬의 증가는 물론 우울증, 비만, 고지혈증 등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지수도 점진적으로 감소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면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꼭 실천한다는 해숙 씨. 남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데요. 분위기가 마치 신혼부부 같네요. 갱년기를 극복하고 나니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졌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산책길.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람 처음에 갱년기 왔을 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이게 너무 불규칙하니까 감정 기폭도 너무 심하고 하여튼 별로 그닥 좋은 기억은 없어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집사람하고 처음 연애할 때 그때 그런 기분도 들고 좋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랑도 저한테 많이 도와주고 맞춰주니까 이제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결 마음도 차분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내가 뭘 하면 요만한 거 하나 해도 막 승질내고 막 그랬잖아, 화내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죠. 심지어 내가 하드를 하나 먹어도 아주 잔소리가 아주 그러셨어요? 네, 아주 심했어요. 왜 화내고. 화나셨어요? 아니 그냥 먹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것조차도 믿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갱년기를 극복한 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는 해숙 씨. 앞으로의 인생도 화창한 봄날 같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여기 건강한 마음으로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콧노래의 주인공 김미애 씨인데요. 청소하다 말고 뭐 하나 했더니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은 청소도 운동도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 미애 씨는 불과 2년 전까지 심한 갱년기 증상을 겪었습니다. 갱년기가 올줄 몰랐는데 갱년기를 좀 심하게 알았었죠. 잠을 잘 못 잤고 밤마다 잠자는 게 두려웠죠. 그리고 우울증도 좀 생기고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좀 생겼었고 그리고 이렇게 팔다리 같은 데가 좀 저리고 그리고 살도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또 되게 힘들었던 게 노안이 왔어요. 하루하루가 눈이 갑자기 시력이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서웠어요. 그런 것들. 3남매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갱년기로 나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감에 시달렸는데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지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심각한 수면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두려웠다는 미애 씨.
잠을 한번 자보려고 막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잘 수 있을까?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막 그 걱정.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잠을 일단 못 자면 미치는 거죠. 갱년기에 가장 많이 겪는 증상이 바로 수면장애인데요. 이 증상이 계속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죠. 수면장애 극복을 위해 미희 씨가 매일 하고 있다는 족욕. 족욕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수면장애는 물론이고 갱년기 전반적인 관리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음식 섭취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족욕을 하고 나서 꼭 챙겨 먹는 게 있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비트예요. 비트가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우유에 갈아서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자주 챙겨 드세요? 예, 거의 매일 마시고 있어요. 비트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베타인이 풍부한데요. 혈관 건강이 걱정인 갱년기 여성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트 주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껍질을 깐 비트를 먹기 쉽게 자른 뒤에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주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여기에 사과와 당근까지 넣어주면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해독 주스가 되는 것이죠.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미희 씨만의 건강 비법 비트 주스. 갱년기 증상 중 미희 씨를 가장 괴롭혔던 수면장애.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기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열심인 미희 씨. 하지만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갱년기 관리에 부족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MS10이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갱년기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들 드시지만 일반 식품군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호르몬의 부족과 증상을 충분히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잘 보완하고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효과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요. 또 운동과 식단 관리까지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갱년기 여성 71명을 대상으로 MS10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후 갱년기 상태를 알아보는 쿠퍼만 지수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안면 홍조나 야한증 증상은 물론이고 우울, 근관절통,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갱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생각이 제가 제 2의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더 투자도 하고 삶의 질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엔 주부 모델로도 활동하기 시작한 미애 씨.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갱년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즐기게 됐습니다. 슬기로운 갱년기 극복으로 맞이한 인생의 두 번째 봄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갱년기를 보내고 있던 체험단 3인방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긴 건 지영 씨인데요. 아들과의 여행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닥터하우스 이후 갱년기 극복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했던 그녀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2주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요. 또 뵙네요. 어서 오세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운동도 배운 거 그대로 연습하고 식습관도 고치려고 노력하고요. 평소 변비로 고생했던 명옥 씨는 인스턴트 간식은 멀리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와 요거트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위에는 꼭 MS10을 뿌려서 섭취하는데요.
갱년기 건강을 위한 명옥 씨의 노력. 순화 씨와 지영 씨도 매일 MS텐을 섭취하며 열심히 건강관리에 매진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다시 병원에 모인 세 사람.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이순화 씨는 성장 호르몬을 비롯해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고요. 김지영 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정명옥 씨는 성장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2주 전에 비해 개선됐습니다. 2주 전 검사했을 때보다 세 분 다 전체 증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2주라는 기간이 짧지만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신다면 갱년기 증상은 확연히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인생 절반을 흔드는 갱년기. 건강한 생활